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그 피사트 5개년 기출문제에서 먼저 이제 2019년도 출제되었던 부분에서 자료 해석 영역을 이제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 영역을 이제 전 25문제를 두 강에 걸쳐서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먼저 2019년 자료 해석 영역 파트를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을 보시면요. 다음 표와 보고서는 각국 13대부터 19대 국회의원 입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이 표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자,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먼저 국회의원 입법안 발의 및 처리 법안 수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은 발의 법안 수, 그 다음에 처리 법안 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결국은 이제 이거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이제 보기에서 골라보는 겁니다. 자, 보기에 보시면은 여기 기억부터 리을까지 4가지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고서를 잠깐 보시면요. 자, 봅시다. 분석한 결과, 자, 발의되었고 19대 국회 동안은 월 평균 340건 이상, 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 1인당 50건씩, 그죠? 법안이 제출되는 셈이다. 또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보자면 상임위원회 당,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당, 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는 그 국회 회기별로 국회의원 어떤 인원수라든가 상임위원회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추가 자료로 제시되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처리 법안 건수가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도 오르지 않은 법안의 증가로 인해서 뭐 이렇게 낮아졌다. 자, 이처럼 본연의 임무인 입법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이제 우려되는 가운데 여기 보시면은 국민 청원 건수는 16대 이후로 감소하고 있다. 뭐 구체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우선은 첫 번째 보기를 보시면은, 자, 국회 국민 청원 건수 지금 추가로 필요한 자료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 국회 국민 청원 건수는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자, 여기 보면은 청원 건수가 16대 이후로 그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13대는 503부터 16대 765, 그 도표가 제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은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니은은 뭐예요? 자, 니은은 국민 청원 중 본회의, 처리 건수. 그러니까는 아까 국회 청원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청원 건수에 대한 어떤 증감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는데, 그것이 본회의 처리 건수에 대한 내용까지는 여기에서 보고서에 대한 내용과 거기까지는 파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에 대한 내용까지는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럼 보기를 보세요. 보기를 보시면은 기억은 맞는데 니은이 안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커팅이 되는 거죠. 요렇게, 그죠? 니은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기억, 리을은 반드시 맞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디귿 하나만 더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는데, 방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 상임위원회 수는 필요한 내용이죠. 보기 디귿에 국회 상임위원회 수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기억, 디귿, 리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살펴보시면요. 자, 봅시다. 다음 그림과 표는 주요 10개 나라의 인간 개발 지수와 시민 지식 평균 점수 및 주요 지표에 대한 자료예요. 자, 옳은 것만을 모두 좀 골라보기로 하는데요. 자, 우선, 자,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인간 개발 지수라는 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시민 지식 평균 점수에 대한 어떤 산포도가 나와 있습니다. 점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대략적으로 이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요. 이 중에서 A부터 D 국가, 요 4개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이제 표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죠? 표가 있어요. 주요 국가별 주요 지표 해서, 자,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인간 개발 지수 아까 위에 있었죠? 그 다음에 그에 대비해서 뭐 인터넷 사용률, GDP 등등등이 있고요. 국가들이, 10개 국가들이 일단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죠. 자, 기업 A국의 인터넷 사용률은 60% 미만이다 그랬어요. 자, 아까 A국가는 어땠습니까? A국가를 보시면 여기 그죠? 인간 개발 지수가 가장 낮죠, 상대적으로. 요 국가 중에서는 0.70에서 0.75 사이에 해당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 보시면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해당이 되는군요. 그죠? 그래서 그 국가의 인터넷 사용률은 60% 미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은 옳고요. 다음. 자, 기억이 맞습니다. 기억이 맞고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쨌든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하나만 더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서 옳은 게 나오는 즉시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도 되는 거 이제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 니은은 뭡니까? B 국가는 C 국가보다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낮다 그랬어요. 자, BC 국가의 특징을 보면 자, 여기 이렇게 분포되어 있군요. 즉 인간 개발 지수가 0.75에서 0.80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 요거는 표를 또 보셔야 되겠죠? 0.75에서 80. 자, 어느 국가에 해당이 됩니까? 0.75에서 80이니까 보시면은 여기 불가리아, 그다음에 멕시코 이렇게 두 국가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BC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또 어때요? 지금 BC 국가가 있고 GDP 대비 공교육 비율, 이제 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따져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숫자가 0.794가 더 그러니까 더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불가리아가 C가 되는 거죠. C 오른쪽에 있으니까는 그 다음에 멕시코가 이제 B 국가가 맞아요. 자, 그래서 아까 B 국가가 보기 니은에서 공교육비 비율이 낮다. 자, 볼까요? 공교육비 비율 B 국가가 낮다. 아니죠, 높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보기 니은은 틀렸네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디귿하고 리을이 남았는데, 그죠? 지금 이게 탈락이 됐잖아요. 아쉽게, 그죠?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인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나는 디귿을 해야지 그러지 말고요. 보기를 딱 보시고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게 좀 더 유리한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을 보면은 D 국가는 최근 투표율 하위 3개국 중에 하나이다. 그죠? 그러니까 투표율 밑에 3개 국가를 그렇게 순서대로 골라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인당 GDP가 제일 높은 국가는 딱 보면 되죠. 그 국가는 시민 지식 평균 점수도 가장 높다. 자, 그 시민 지식 평균 점수는 뭡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 거기 나와 있죠. 시민 지식 평균 점수는 거기 이제 그냥 여기 이제 표에 보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요걸 그대로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GDP가 가장 높은 국가 요거를 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기 디귿이나 리을이나 크게 난이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개를 정보를 취합해서 약간의 추론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정보를 취합해서 조금 더 계산이 정밀하게 들어가야 된다든지 하는 보기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디귿과 리을을 여러분이 견줘야 되는데 내가 먼저 맞닥뜨린 디귿에 그런 좀 정밀한 요소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순서를 바꿔서 얘를 먼저 하는 것이 타당한 거죠. 아시겠죠? 자, 현재는 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는 자, 디귿만 살펴보시면은 자, 최근 투표 하위 3개국. 자, 어때요? 투표율 하위 3개국이니까는 제일 여기서 투표율이 낮은 자, 보세요. 가장 낮은 국가는 여기 칠레 도 있고 이게 멕시코도 있죠. 중남미권 국가들이 좀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대 초반은 지금 보시면은 쭉 보시면 여기 불가리아가 보이는군요. 그래서 그 D 국가는 아까 전에 얼마였습니까? D 국가는 인간 개발 지수가 얼마? 0.90에 해당이 됐죠. 자, 이 중에서 그 0.90에 해당되는 국가. 자, 봅시다. D 국가죠. D 국가. D 국가가 0.9예요. 거의 0.9에 육박하죠. 사실 이게 대한민국이죠. 이게 대한민국인데
그러니까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러니까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 디귿이 틀렸으므로 정답은 릴이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릴 3번이 옳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볍게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 속도감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표를 보면서, 그러니까 표의 그림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표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보기를 보시는데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답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찾아서 접근하는 거, 이제 이런 능력을 이제 우리가 이 자료 해석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자 하는 이제 대목이 되겠죠. 자, 3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다음 표는 2012년부터 17년까지 각 국가의 화재 발생 현황이라는 자료입니다. 자,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항상 요거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자, 우선은 화재 발생 현황입니다. 화재 발생 건수, 피해자 수, 구조활동 건수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토대로 여기 이제 보시면은 5가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기로 했잖아요. 그럼 먼저 첫 번째는 화재 발생 건수는 방금 여러분들 살펴보셨죠? 여기 나와 있었잖아요. 1번은 해당이 되고, 인명 피해자 수 편차의 절대값. 그러니까 보시면 인명 피해자 수 편차,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당 연도 피해자 수에서 평균 인명 피해자 수를 뺀 값인.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용해서 작성한 그래프로 가능하죠. 그죠? 인명 피해자 수. 여기 이제 요런 이제 숫자들을 이용해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구조 활동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량. 그래서 전년 대비 증가량 증감 그대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번 화재 발생 건수 대비 인명 피해자 수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화재 발생 건수. 건수는 지금 여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건수 대비 인명 피해자 수. 그러니까는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얘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죠? 화재 발생 건수 대비 인명 피해자 수.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건수 대비 인명 피해자 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수가 몇 건이냐에 따라서 인명 피해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은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는 화재 발생 건수가 한 건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뭐 4만 건 이렇게 됐죠. 우선 요걸 한번 보죠. 2012년을 이제 우리가 한번 타겟팅을 해보면, 근데 여기서는 건수가 저기서는 한 건 단위였는데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는 1000건 단위예요. 1000건 단위. 그래서 볼게요. 우리가 인명 피해자 수는 2222명인데 화재 발생 건수는 43.249라고 해야 되겠죠. 1000건 단위로 하니까. 그죠? 43.249. 한 2호 정도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제 보실 때는 제가 그냥 좀 넘어오긴 했지만은 사실 이게 한번 보셔야 돼요. 그죠? 화재 발생 건수도 여기 43249, 40932. 그러니까 처음에 한 요 정도 그래서 보셔야 되겠죠. 이건 그냥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아까 2번에서 인명 피해자 수 편차. 그죠? 편차의 절대값이니까는 사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편차니까는 뭐 아까 이제 여기 이제 편차가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은 절대값이니까는 그것이 편차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얼마만큼의 증감, 변화되는 절대값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2012년도 있고 2013년도 뭐 72, 다음에 여기는 뭐 34,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인명 피해자 수 편차의 절대값. 그래서 이제 해당 연도 인명 피해자 수에서 자, 피해자 수에서 이거 평균 요거 이제 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게 빼는 거니까 처음에는 72 맞죠? 또 이렇게 빼면은 얼마? 34. 그래서 아까 72, 34 요 흐름이 맞잖아요. 72, 34 맞죠? 문제가 없고 어쨌든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요것도 어차피 보면은 맞고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1000건 단위로 돼 있다 보니까는 요거를 이렇게 나누는데 아까 2222
나누기 43.25. 그냥 대략 어떻게 돼요? 그냥 한 2000을 여러분들이 40 정도로만 나눈다고 생각해보죠. 2000을 40 정도로 나눠도 한 대략 근사적으로 50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5.2라고 하는 그 수치는 일단은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죠? 벌써 그러니까 이게 뭐 51점 얼마인지 52점 얼마인지 뭐 49점 얼마인지 따지는 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특징이, 우선 이제 도표를 보시고 이 전반부에서 좀 값이 좀 터무니없게 좀 이렇게 편차가 큰 그런 보기를 골라보시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5번 같은 것도 여러분들 보기가 앞에 있었다면 어때요? 증가율이죠. 증가율.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것들은 어때요? 다 자료 있는 걸 그대로 보던지 아니면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율이 방금 전에 4번에서는 물론 나눗셈이 한번 나왔죠. 하지만은 자릿수가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서 발견이 되었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보기 5번이 앞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하시는 게 좋겠죠.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이기 때문에 이거 다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2012에서 13으로 넘어오면서 감소했다. 15에서 16으로 넘어서 감소했다. 여기 쪽은 증가했다. 이건 알겠는데, 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또 컨트롤 하려고 하면 어때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절대 이것은 먼저 앞서서 보기 2번, 3번에 나왔을 때 이거는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다행히 5번에 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런 것들을 신경 써 주시고요. 자, 이제 4번이죠. 자, 이번에는 또 자료의 내용을 볼까요? 자, 지가 변동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이 보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물었어요. 연도별 지가 변동률 %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기억을 보면요. 비수도권의 지가 변동률은 매년 상승하였다. 벌써 틀렸죠? 다음 니은 비수도권의 지가 변동률이 수도권의 지가 변동률보다 높은 연도는 세 군데다. 자, 비수도권이 높은 건 어디예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왼쪽 오른쪽. 높고 딱 높고 아니고 오케이, 맞습니다. 세 군데. 니은은 참이고요. 그럼 자, 중간 점검. 자, 기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1, 3, 5번 나가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맞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디귿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디귿. 전년 대비 지가 변동률 차이가 가장 큰 연도는 어디입니까? 우선은 수도권은 어디예요? 수도권은 지가 변동률이 가장 큰 부분이 전년 대비 지가 변동률 차이예요. 차이. 그죠? 이 퍼센트 값의 차이. 그러니까 여기가 좀 가장 차이가 크죠? 여기는 한 1.3인데 여기는 벌써 한 1.8 정도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비수도권에서는 어디가 제일 차이가 큰가요? 그래도 지금 보니까는 여기가 정확히 1%포인트 차이가 나는군요. 그죠? 그래서 그 연도가 서로 상이합니다. 그죠? 이거는 2018년도, 17년도. 틀렸죠? 정답은 니은 2번이 정답이 되죠. 이건 쉬운 문제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시죠. 자, 각국을 포함한 주요 10개 국가의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입니다. 옳은 설명을 골라보는 거예요. 자, 학업 성취도 평균 점수 그래프가 쭉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 일단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남학생, 여학생 우선 이렇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소수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요거를 좀 잘 보세요. 자, 그러면 그 학업 성취도 평균 점수 및 점수 대비 누적 학생 비율 해서 뭐 국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갑이 어느 국가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누적 학생 비율을 점수 대 구간별로 이렇게 나누어 놨죠. 평균 점수도 좀 상당히 버라이어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는 평균 점수가 높은 국가부터 낮은 국가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내림차순으로 표현을 한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누적 학생 비율을 보시면은, 자, 여기가 수월 수준, 그 다음에 우수, 그죠? 뭐 수월, 우수, 보통, 그죠? 그 다음에 400점 이상이 이제 그나마 기초, 요 밑에는 이제 기초 미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기를 볼까요? 자, 1번. 자, 보기를 이제 골라 주셔야 되는데, 우선 보세요.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쭉쭉쭉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우선 1번을 보시면은, 자, 이걸 보면서 하죠. 하나면에 지금 다 안 담겨지다 보니까는 보기를 읽어보면서 같이 도표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1번. 각국
남녀 학생의 평균 점수의 차이는, 그죠? 평균 점수의 차이는 2018년과 1998년보다 크다. 자, 이거는 좀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는 98년과 2018년이에요. 그죠? 이렇게 했으니까는, 어떻습니까? 옳은 것은이니까 이거는 틀렸죠. 이때가 훨씬 격차가 큰데, 근자에 와서는 차이가 거의 나질 않습니다. 1번은 바로 틀렸고요. 2번, 갑국의 평균 점수는 2018년과 2014년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점수는 2014년이 더 컸죠. 역시 잘못됐습니다. 3번, 2018년 주요 국가는 수월 수준 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평균 점수가 높다. 이건 이제 아래 도표를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대목은 바로 수월 수준의 학생 비중. 자, 아까 우리 수월 수준은 가장 상위 등급이죠. 여기. 그래서 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평균이 높은가. 그러니까는 요것과 평균 점수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은 어때요? 그러니까는 이게 줄었으니까는 평균도 줄어들고, 그냥 보시는 거예요. 줄었으니까 줄었고, 뭐 줄었고, 지금 딱 보니까 주로 이런 건 어때요? 이렇게 중반부율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앞쪽만 이렇게 좀 보다가 대충 맞는 것 같네 했는데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좀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감각이죠. 그러니까는 의식적으로 중반부율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좀 지금 누적 학생 비율이 더 많죠. I 국가에는 더 많은데 오히려 평균 점수는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상위 집단은 많은데 평균 점수가 낮다는 것은 조금 그 자료의 분포가 좀 이렇게 이런 거죠. 약간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쏠려 있는 분포죠. 그러니까 보통 평균이 이렇게 이제 균일한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할 때 약간 평균이 그러니까 평균이 이제 높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좀 상위권 학생들은 좀 많이 있는데 상위권 학생들이 있는데 평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평균이 아니라 상위권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많죠. 상위권이 더 많죠. 똑같은 이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많은데 평균은 어때요? 이거는 평균이 여기인데 이거는 평균이 이거보다 좀 낮은 겁니다. 그죠? 평균 M한 M2. 상위권은 많지만 평균은 낮다. 아시겠죠? 뭔가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기 3번은 3번 보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관계가 깨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대개는 그렇지만은 이렇게 좀 아닌 태클 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가서 4번. 자, 기초 수준 미달이 가장 높은 국가. 자, 그러니까 400점 미만이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국가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것은 바로 누적 학생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99%니까는 이제 400점 미만인 인원들은 어떻다? 1%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인원이 가장 많은 국가는 어디예요? 쭉 보시면은 바로 여기가 되겠군요. F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무려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9%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틀렸습니다. 따라서 아쉽게도 1, 2, 3, 4번에서 답이 없었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5번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6번을 보실 차례입니다. 6번. 자, 이쪽을 볼까요? 자, 브랜드를 살펴보시면, 자, 2017년과 18년 주요 10개 자동차 브랜드 가치 평가에 대한 자료예요. 자, 보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항상 먼저 보셔야 됩니다. 옳은 것 모두 고르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딱 감각적으로 표에 대한 특징 머릿속에 각인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가치평가액입니다. 브랜드별로 가치평가액 2개 년도에 억 달러 단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치평가액 순위를 조금 더 세분화 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 브랜드 순서는 아까 TOBE부터 맨 10번째 NI 브랜드까지 해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제조업계 내의 순위 양계년도, 그다음에 자동차 업계 내 순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숫자 지표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위를 의미하는 거니까는 순위 값은 숫자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위가 떨어지는 거죠. 숫자가 작을수록 오히려 어떤 가치 평가를 더
훌륭하게 받았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기를 봅시다. 자, 기억을 보시면요. 2017년 대비 2018년 전체 제조업계 내 순위가 하락한 브랜드는 어디예요? 자,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은 숫자가 커진 곳을 보는 거죠. 여기, 그죠? 숫자 커졌어요. 또 이렇게 있는 거죠. 숫자가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브랜드 가치 평가액도 감소했다. 그러니까 F5하고 X5를 봅니다. F5하고 X5, 그죠? 그래서 어때요? 요 감소했죠? 여기는 증가했죠? 아,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군요. 그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도 이제 보셔야죠. 자, 니은은 17년, 18년에 브랜드 가치 평가액의 차이가 세 번째로 큰 브랜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가치 평가액 차이니까는 여기서 세 번째로 크다. 그냥 딱 보니까는 어디예요? 제일 큰 부분은 여기는 자 보세요. 얼마? 31, 18, 그 다음에 25, 12, 22, 그죠? 16, 여기는 5, 6, 뭐 여기는 블라블라. 여기는 뭐 일단 후보군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어디예요? 제일 큰 게 여기.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크니까는 여기 31, 25, 22. 좋습니다. 따라서 F5가 되는 거죠. F5. 그래서 그 브랜드가 B2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틀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F5인데 지금 벌써 기억과 니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억과 니은이 잘못됐으니까 기억, 니은 이런 거 다 이제 덜어내면은 여기가 지금 1, 2, 3, 4번이 다 초토화가 되는 거죠. 따라서 보실 것도 없죠. D5번이 되는 거죠. 디귿과 리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뭐 참고로 리을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디귿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판단해 보시면 되고요. 리을 보시면은 자, 연도별 자동차 업계 내 순위 기준 상위 7개 브랜드 가치 평가액 평균은 2018년이 더 큽니다. 그랬어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는 가치 평가액 평균이니까는 자, 여기를 보셔야 되겠죠. 자, 상위 7개니까 어디까지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보셔야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7개 브랜드 가치 평가액 그러니까 요 전체의 평균을 이제 하는 거죠. 요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평균을 만약에 계산한다면 다 더해서 나누기 7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쪽도 평균 구하기 위해서 나누기 7을 할 건데 굳이 여러분들이 나누기 7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평균을 비교하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총점을 비교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총점. 그러니까 이쪽 다 더한 거하고 이쪽 다 더한 거하고 누가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점의 값을 이것도 하나하나씩 다 구하려고 하면 어때요? 벌써 그래도 숫자 단위가 거의 1000단위 비스무리하게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계산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 더한 값이 누가 큰지 우리가 서로 견주어 보는 거니까는 편차를 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즉, 자, 양쪽에서 어디가 이쪽이 큰 거를 플러스 17년도가 큰 거를 마이너스라고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파란색으로 일단 쓸게요. 얼마? 31이 더 커요. 다음 이쪽에 18이 더 크고요. 다음에 벌써 이렇게 쭉쭉쭉 이쪽이 크잖아요. 25가 크고 12가 크고 물론 여기는 4 벌써 여기만 마이너스죠. 여기가 뭐 계산할 것도 없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평균을 다 구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도 없는데 그나마도 여기에 편차가 17년 대비 18년이 훨씬 더 크고 이때만 유일하게 작기 때문에 보나마나 평균은 2018년이 더 크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직접 평균을 계산하시는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6번 살펴보셨고요. 자, 이제 7번 같이 보시죠. 자, 다음 표는 2019년 5월 10일 A 프랜차이즈의 지역별 가맹점 수와 결제 실적에 관한 자료예요.
자, 표 1은 지역별 가맹점수, 지역 이렇게 나와 있고 서울과 6대 광역시 가맹점수, 결제 건수, 금액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는 가맹점 규모별에 대한 자료예요. 규모별. 그래서 소중 대규모로 돼 있고요. 건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뭐 건수는 월등히 소규모가 건수가 많죠. 결제 금액도 이제 많은데 어쨌든 대략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대략 이렇게 돼 있고 흐름이 아무래도 여기는 건수도 많고 뭐 점포수도 훨씬 많겠죠. 결제 금액도 이렇게 뭐 많이 모으니까. 하지만은 대규모 쪽이 좀 더 좀 비율로 따지면 좀 더 많겠지만, 하지만은 여기를 보시면은 극명한 차이가 이제 드러나죠. 보세요. 가맹 점수가 어떻습니까? 이 A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서울에 상당히 지나치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현황을 보이죠. 전국에 1363개의 가맹 점수가 있지만은 무려 서울에 1269개 점포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결제 건수도 거의 전체에 차지하고 결제 금액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뭐 이런 어떤 편중 현상이 심한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고요. 자, 그럼 보기를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죠. 자, 보기 1번 어떻습니까? 보기 1번을 보시면 서울 지역 소규모 가맹점의 결제 건수. 그죠? 서울 지역 소규모 가맹점의 결제 건수가 13만 7천 건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지역별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별로 돼 있는데, 이를테면은 여기 소규모 결제 건수 중에서 서울이 얼만큼 있고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알 수가 없죠. 일단은 서울 지역 소규모의 결제 건수니까는, 자 보세요. 그럼 서울 지역의 결제 건수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서울의 결제 건수에서 전체 결제 건수인데 이것이 얼마 이하이다. 그랬죠? 얼마 이하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를테면은 중규모 대규모의 가맹점이 모두 서울에 있다고 가정을 해 보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 중규모 대규모가 모두 서울에 있다고 가정해서 이걸 다 빼보자 이 말이에요. 결제 건수를. 그럼 어떻게 돼요? 142 248에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중규모 대규모를 더하면 얼마예요? 4 7 5 8 이렇게 되죠. 4 7 5 8. 중규모 대규모가 다 서울이라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자, 여기는 0 9 4 그 다음에 7. 그래서 13만 7,490건 까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보기 1번에서 13만 7천 건 이하이다 그랬는데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규모 대규모까지 다 빠진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만큼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 14만 7천 건 이하 우선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1번에서 답이 등장을 했군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기에서는 어떤 걸 볼까요? 자, 3번을 한번 볼까요? 3번. 보기 3번에 보시면은 결제 건수 대비 결제 금액을 비교할 때, 그죠? 가장 작은 가맹점 규모는 어디입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항상 결제 건수 대비,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분모가 되는 분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제 건수 대비, 건수로 나눴죠. 금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을 건수로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값이 가장 작은 가맹점은 중규모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대규모는 대략 한 2 정도가 되죠. 2, 4, 8, 3을 요걸로 나누니까 이거는 벌써 1. 얼마가 될 겁니다. 요것도 지금 나누면 어떻게 돼요? 1이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나누더라도 1. 얼마인데, 그러니까는 지금 소규모는 지금 어때요? 지금 소규모는 앞에만 보더라도 2, 5를 14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규모는 4, 4를 3, 4로 나눈다고. 대략 한 요 정도로 봅시다. 그죠? 제일 큰 쪽 자릿수만 보더라도. 그럼 여기 1을 빼더라도 1과 14분의 9죠. 요거는 1과 34분의 10 이 정도 되죠. 1을 빼면 14분의 9하고 34분의 10 누가 더 커요? 당연히
14의 절반이 7인데 이거는 0.5보다 훨씬 큰데 이거는 0.5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규모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기에 중규모가 가장 작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보기 3번도 옳은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 하시고요. 6, 7번 문제 정리를 마무리 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8번 문제 봅니다. 8번. 자, 8번. 자, 여기 이쪽 화면을 보죠. 자, 8번에 보시면은 다음 표와 그림은 각국의 방송사별 만족도 지수, 그다음에 질 평가 지수, 시청자 평가 지수, 여러 가지 이런 인덱스 자료들이 있는 거죠. 만족도, 질 평가 등이 있고요. 근데 이것이 전체 시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와 그다음에 주로 이제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 그다음에 지상파와 종합 편성 방송 분류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이것은 방송사별 주시청 시간대의 시청자 평가 지수입니다. 자, 시청자 평가 지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주석으로 나와 있죠? 어떻게 돼 있나요? 자, 전체 시간이 됐든 주시청 시간대가 됐든 시청자 평가 지수라고 하는 인덱스는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가 보면은 만족도 지수하고 질 평가 지수 이렇게 양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산술 평균입니다. 더해서 반으로 나눈 값. 그죠? 이것을 우리는 시청자 평가 지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우열 관계를 표현을 해놨는데 대략 한 7.2 정도 안팎으로 돼 있고 종편 여기 이제 F 채널만 좀 이렇게 많이 도드라지는 양상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자, 보기를 한번 볼까요? 우선 기억. 각 지상파 방송사는 전체 시간대와 주시청 시간대 모두 만족도 지수가 높다. 그랬죠? 자, 지상파. 그죠? 그냥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쪽이 크고. 그죠? 그러니까 전체하고 주시청 시간대 모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쪽도 현재 큰데 현재 여기가 뭐래요? 빈칸이 뻥뻥뻥 뚫려 있으니까 요건 어떻게 채우나요? 그것이 바로 주시청 시간대. 그죠? 여기 있잖아요. 주시청 시간대의 시청자 평가 지수니까는 어떻게 돼요?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아까 여기 보면은 뭘든 D 요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상파 D 여기 7.32잖아요.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갈 건 얼마예요? 보세요.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게 이거니까 7.23에서 7.32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0.09가 더 필요하죠. 따라서 여기다가 0.09를 더해서 얼마? 7.41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나누기 한 게 그러니까 두 개 더한 게 이거 두 배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차이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차이를 이용하시는 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국가 같은 경우는 7.12잖아요. 그죠? 자, 조금 화면을 요만큼만 내릴게요. 자, 봅시다. 자, B 채널은 7.12. 자, 여기 빈칸. 7.23에서 7.12. 얼마가 빠졌어요? 0.11이 빠졌죠. 0.11이 빠졌으니까 평균에서 0.11을 더 빼니까 얼마? 7.01이 되는 겁니다. 7.01. 그리고 아까 우리 7.41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는 7.23. 자, 질평가 지수가 7.20, 0.03이 늘었어요. 한 번 더 늘려줍시다. 그래서 0.03 늘려서 7.26.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해서 아까 어때요? 만족도 지수가 더 높은지 보라고 그랬죠. 큰지 다 크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 하나도 유예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다? 아까 보기 기억은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니은을 볼까요? 각 종편 방송사의 질평가 지수는 주시청 시간대가 저쪽보다 더 높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지상파 그 질평가 지수니까요. 그죠? 그 질평가 지수는 주시청 시간대가 전체 시간대보다 높다. 그러니까는 그 요거랑 요걸 비교하는 거죠. 그죠? 종편 방송사. 그러니까 이쪽을 보는 거죠. 여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양상이 좀 다르죠. 아까 우리 지상파 같은 경우는 이쪽이 좀 더 큰 경향이 있었는데 종편 같은 경우는 이쪽보다 이쪽이 더 큰 경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빈칸도 여기 채워보시면은, 그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기억과 니은이 맞잖아요. 그죠? 항상 여러분들 그냥 이 보기 기억 니은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요.
보시면서 보기를 같이 이렇게 동시에 병행해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기억과 니은이 맞으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 살펴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만 더 보죠. 자, 리을에 보면은 만족도 지수는 그죠? 만족도 지수.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용어를 딱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만족도 지수, 질평가 지수. 그죠? 그리고 이것을 합산해서 평균 낸 게 시청자 평가 지수. 그러니까 지수라는 것이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고, 근데 이것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시간대가 양갈래로 되어 있다. 이게 딱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족도 지수는 주 시청 시간대가 오히려 더 높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지우고요. 자, 만족도 지수는 주 시청 시간대가 더 높으면서 이쪽이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다음에 여기가 7.26이었죠. 여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높은 게 어디예요? 여기 아까 7.41인가 그랬어요. 여기에 해당되고 그다음 높죠. 높은 게 이제 이렇게 다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청자 평가 지수는 그 주 시청 시간대가 그 전체 시간대보다 낮은 방송사. 그러니까는 그 시청자 평가 지수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밑에 있는 거는 시청자 평가 지수 주 시청 시간대 그죠? 그 시청자 평가 지수는 주 시청 시간대 요거는 밑에 이제 그림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체 시간대 그 평가 지수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요 시간대 시청자 평가 지수는 안 나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이거는 표에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데 요건 어때요? 전체 시간대의 시청자 평가 지수는 요건 어때요?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전체 시간대 시청자 평가 지수는 요거의 절반이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잘 보세요. 우선 국가가 잘 보세요. 그러니까 A, C 빼고 다 해야 되죠. 그죠? 여기 A, C 요거 빼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비교를 하는데 자, 나머지를 비교를 하는데 주시청 때 시청자 평가수 여기 밑에 나와 있고 요 숫자들하고 뭘 비교하느냐? 전체 시청자 평가수. 그러니까 요거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요거 평균. 그럼 얼마? 자, 첫 번째 거는 A하고 C 하지 말라고 그랬죠. 요건 지금 할 필요 없고요. 자,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시청자 평가 지수는 7.22하고 05니까 얼마? 그냥 뒤에 것만 해요. 27이니까 어떻게 해요? 0.2, 0.05. 27을 반환하면 13.5죠. 7.135요. 7.135. 그러니까 얘하고 비교해보면 어떻게 이쪽이 더 크죠. 지금 우리는 이게 이거보다 낮은 방송사를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낮은 방송사 고르라고 했으니까는 지금 벌써 이게 B는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얘보다 낫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쪽에 있는 게 더 큰 거를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요 7.135가 얘보다 크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B 방송사 하나가 나왔고요. 나머지도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어때요? 두 개가 아니라 여기 B가 유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 보기 1번에서 이제 사실 더 이상 뒤돌아볼 거 없이 마무리가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요령이에요. 그러니까는 자, 이제 다시 와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해서 강조 드리듯이 그냥 보기 있는 대로 했는데 너무 근데 좀 부딪힌다. 지금 여러분들 봤을 때 4개 보기 중에서 리을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 표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시청자 평가 지수를 따로 별도로 산정해서 우리가 처리를 했어야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기가 앞서 있었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어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대응을 하실 줄 알아야 되죠. 어떻게 했다? 이거 평균을 딱 내고 근데 평균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우선은 커트 그죠? 커트 딱 해놓고서 남는 거 가지고 계산 이거 한 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도 커트 해놓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너랑 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차례로 그렇게 해서 요 리을을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능수능란하게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9번을 보시죠. 자, 9번 2018년 자 대학의 학생 상담 현황이라는 자료입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표본은 상담자별, 학년별 상담 건수예요. 그래서 상담자, 교수, 상담 직원, 진로 컨설턴트, 그래서 또 학년별로 쭉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담자 교수님이 압도적으로 많죠? 자, 그 다음에 상담 횟수별 학생 수를 보면은 보시다시피 1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그림이 원그래프로 나와 있죠? 전체 상담 건수의 유형별 구성비 해서 진로, 생활, 학업 상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정도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자, 우선 보기 기억은 어때요? 자, 학년별 전체 상담 건수 중 상담 직원의 상담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 그죠? 상담 직원. 자, 요건 그냥 비중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보면 되겠죠. 그죠? 그냥 순서가 어떻게 돼? 1, 2, 3, 4 순인가? 아니죠? 1, 3, 2, 4. 요 순서대로죠. 요게 순서가 달렸죠. 요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벌써 틀렸어요. 자, 그러니까 기억이 틀렸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제 보기 2번과 5번이 남았는데 니은과 리을은 이미 확정된 바이므로 디귿을 빨리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디귿을 보는 겁니다. 나머지 보시는 게 아니죠. 자, 보기 디귿을 보시면은 상담 건수가 많은 학년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4, 1, 2, 3이다. 그러니까 상담 건수는 지금 당연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4, 1, 2, 3. 좋습니다. 많은 순서대로 오케이.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은 틀렸고 리을이 옳기 때문에 그죠? 죄송합니다. 그죠? 디귿이죠, 디귿. 그래서 디귿이 맞더라. 그죠? 디귿과 리을이 모두 맞더라. 따라서 정답은 바로 5번으로 직결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그래요.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어떤 내용이 가장 복잡한가요? 니은이 제일 복잡하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니은을 붙들고 있으면은 상당히 여러분들 불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한 거죠. 진로 컨설턴트가 그러니까 여기는 상담자별로 분류를 해놨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상담 유형별 구성비가 돼 있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진로 컨설턴트가 모두 진로 상담을 했고, 또 상담 직원은 모두 생활이나 학업이라고 했다면, 그럼 이제 남은 이제 상담자는 교수님만 남았잖아요. 교수님이 상담한 유형 중 진로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숫자를 여러분들이 좀 꽤 복잡하게 끌고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복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교수님이 상담한 유형 중 진로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했으니까는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따질 줄 알아야 돼요. 유형별 구성비 전체 인원이 아까 5,340명이었잖아요. 그쵸? 그죠? 5,34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단은 진로 상담, 학업 상담, 생활 상담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5,340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그러니까 진로 컨설턴트가 모두 진로 상담을 했고,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 641, 그 다음에 상담 직원도 뭐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 5,340건 중에서 지금 이제 우리 요거 좀 보려고 하는데, 5,340건에서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교수님이 4,285잖아요. 그죠? 자, 우선은 여기 교수님이 4,285건이고요. 그죠? 이게 교수님 여기 맞고요. 그 다음에 진로 건수 같은 건 어떻게 할까? 진로. 자, 지금 이제 진로는 아까 밑에 보면은 45%라고 했죠. 그러니까 진로가 45%예요. 45%면 몇 명입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계산을 좀 해볼 수도 있죠. 그냥 요것만 해볼게요. 굳이 답은 나왔는데 그냥 조금만 다뤄보죠. 전체 5,340명의 45%는 어떻게 합니까? 얘는요, 50%에서 5%를
인원을 또 차감을 하면 되죠. 전체 50%는 절반입니다. 딱 절반이에요. 그럼 얼마? 2670명. 그 다음에 5%는 그것의 10분의 1이니까는 267을 이렇게 세로 셈으로 가보죠. 이렇게 마이너스. 그럼 얼마? 2403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는 총 2403명이에요. 2303명.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까 진로 컨설턴트가 상담한 유형이 모두 진로 상담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641건을 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진로 컨설턴트 분이 하신 거를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1762건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상담 직원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생활 또는 학업. 자, 이것은 거기 35%라고 했죠? 자, 35%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자, 방금 전에 우리가 2403명이었거든요. 요게 45%에 해당되는 인원이었죠. 그런데 35%에 해당되는 인원을 만약에 알고 싶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에서 10%를 또 차감하면 되잖아요. 10%. 그래서 요 전체 10%는 534명이죠. 그래서 여기서 534명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9, 6, 8. 1869명이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담 직원이 여기에서 이제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죠? 상담 직원은 아까 414건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을 빼세요. 414를 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요거는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표에 보면은 생활 상담하고 학업 상담도 있죠. 학업 상담, 그러니까는 지금, 잠시만요. 그러니까는 이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걸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고, 생활 또는 학업이니까는, 그죠? 아까 전체 5340에서 요거를 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생활 또는 학업이 한꺼번에 나오죠. 자, 그렇게 한꺼번에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빼면 얼마가 돼요? 정확히, 어쨌든, 그렇게 더하면은 여기에다가 그 나머지 인원이 1068명인데 이건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은 대략 한 37명 정도 되잖아요. 이게 2937이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서 상담 직원이 모두 이 상담을 했다고 했으니까는 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그걸 빼면은 2523 이렇게 됩니다. 252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어쨌거나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굳이 뭐 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물어보는 건 이겁니다. 자, 물어보는 거는 교수가 상담한 유형 중에서 그죠? 4285 중에서 진로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는 아까 여기서 교수님이 상담한 부분을 교수님이 상담한 거에서 진로 상담에 해당되는 비율만 따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토탈 건수가 이만큼이었는데 아까 진로 컨설턴트를 다 641건을 반영을 해서 다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교수님들 중에서 진로 상담을 하신 건수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하면 된다? 저 4285건에 대해서 1762, 그죠? 요것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30% 이상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자, 이건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30% 이상 되는지. 얘를 이거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지 않죠? 자, 30% 이상이니까는 자, 우리는 요것에 10%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10%면은 몇 명? 428.5명이 되는데 30%는 다시 곱하기 3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곱하기 3을 하면은 자, 이쪽에다 적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쪽에다 적어 보면은 자, 3, 5, 15. 그다음에 3, 8, 24, 25. 그다음에 8. 그래서 1285.5가 되는 거죠. 그죠? 1285.5.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1762건은 이거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30% 이상이라는 사실은 어때요?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니은도 동그라미.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라는 것이 더더욱 명백해졌죠. 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나오면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잘 아셨죠? 자, 그래서 9번 문제도 상세하게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을 봅니다. 10번. 10번 다음 화면을 볼게요. 자, 다음 표는 5개 기업의 영업이익, 그 다음에 직원 한 사람당 영업이익, 더불어 평균 연봉을 나타낸 자료예요. 자, 이 설명을 근거로 나와 라에 해당하는 기업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랬죠? 자, 단위는 100만원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나와 라에 해당되는 자, 기업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영업이익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자, 보기를 봅시다. 우선은 A는 B, C, D에 비해 직원 수가 많다. B, C, E에 비해 직원 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A는 이제 어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일단은 많으니까는 직원 수니까는 현재 여기 항목에 직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직원 수를 여기에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직원 수는 어떻게 돼요? 직원 한 사람당 영업이익이라고 했으니까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거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누면은 직원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해 보면은 여기 한 대략 한 2,458명. 대략 여기 한 997, 그다음에 여기 1200, 그다음에 3514, 1670. 그러니까 상위 그 BCD보다 A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는 상위 직원 수 1위나 2위를 고르면 되는 거죠. 1위나 2위니까 어디예요? 여기 라하고 가라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것은 가와 라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C는 BDE에 비해서 평균 연봉 대비 직원 1위나 영업이익, 요거 말하는 거죠. 이것이 적다. 그러니까 꼴찌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고르는 거죠. 꼴찌에서 첫 번째, 두 번째니까는 이건 뭐가 됩니까? C는 다라가 되는 거죠. 다라. 그죠? C는 다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알 수 있는 것은 라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라가 지금 중복될 수는 없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얘가 라가 되면 얘가 가가 되고 얘가 라가 되면 이게 다가 되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 세 번째 보면은 A, B, C의 영업이익을 합쳐도 그죠? 합쳐도 D의 영업이익보다 적다. 그러니까 제일 1인당 영업이익입니다. 이건 첫 번째. 요걸 보세요. 1인당 영업이익과 전체 영업이익은 다른 지표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D의 영업이익이 가장 큰 거니까 요건 명백히 가가 되는군요. 그죠? D가 가가 됐으니까 차지했으니까는 A는 라가 되는 거죠. A가 라니까는 C는 다가 되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따져보시면은 정답은 1번이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보시죠. 11번. 자, 다음 보고서는 2017년 세종시의 자원봉사 현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되지 않은 자료는 이렇게 물었죠. 자, 보고서를 보시면은 우선은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입니다. 그죠? 인구수 대비 16.2% 남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단체 등록 현황, 단체 수와 총 회원수, 그다음에 연령대별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들 자원봉사자의 활동 현황.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제 뭐 계속 늘 활동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비활동 인원과 1회 이상 활동한 인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하나가 더 있죠. 여기 보시면 자, 자원봉사 누적 시간대별 그죠? 총 뭐 100부터 뭐 이렇게 무려 9,000시간 이상이신 분들도 계시는군요. 자, 그래서 자원봉사 참여자 수 현황.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되지 않은 자료는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직접적인 근거. 자, 그러면 보기 1번은 자, 단체별 회원수 현황. 자원봉사 단체별 회원수 현황. 요거는 아까 어디 있었죠? 단체별 회원수 현황. 뭐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두 번째 표에 나와 있었죠. 두 번째 표에 나와 있었고, 다음에 2번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현황. 인구 현황은 아까 여기 첫 번째 인구수 대비라고 했잖아요. 그죠? 인구수 대비 첫 번째 자료에 해당되는 근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등록된 성별, 연령별 자원봉사자 수 현황. 성별, 연령별. 그러니까 요거는 인구수도 되고
연령별, 성별, 연령별 요거 해당되고요. 첫 번째, 세 번째 그림. 다음 4번 연간 1회 이상 마지막 그림이죠. 다음에 보기 5번 연령별 1인 하루 시간대별 자원봉사 참여자 수 현황. 자, 요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가 마지막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누적 시간대별 이게 연령별로 되어 있는 건데 전체가 이건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시간대별 자원봉사 참여자 수 현황. 그러니까 이건 누적이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연령 데이터하고요. 그다음에 일일 시간대별 요게 합쳐져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죠? 연령대별은 그냥 연령대별 등록 현황이지 연령대별로 등록을 한 거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시간대별 자원봉사 참여자 현황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이어서 12번 살펴보시죠. 12번. 자, 12번은 대학 유형별 현황에 대한 자료인데요. 자,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보는 겁니다. 대학 유형별 현황을 보시면 자, 국공립 사립대학 분류가 되어 있고요. 뭐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시고 옳은 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 주셔야 되는데 옳은 걸 골라봐야 되는데 우선 기억을 보면은 학과당 교원 수는 자, 학과당 교원 수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잖아요. 뭐뭐당 하면은 그것은 분모입니다. 그러니까는 교원 수를 학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공립과 사립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눠서 누가 큰지를 보는 거 아닐까요? 근데 딱 보면은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벌써 9에 가까운 건데 이쪽이 훨씬 더 크죠, 값이. 이건 9에 가깝고 요거는 5만 정도가 되니까는 한 6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억은 벌써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보기에 보시면은 일단 기억이 맞다고 되어 있는 것은 보기 1번, 2번, 4번이니까는 일단은 니은이 이제 분수령이 됐군요. 만약에 여러분들 니은까지 맞다면 어때요? 그러면은 그것은 보나마나 4번이 될 테니까요. 그죠? 자, 니은 전체 대학 입학생 수에서 국립대학 입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이상이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그죠? 이런 거지 쉬운 거죠. 그러니까는 전체 입학생 수에서 국립대학 입학생 수 20% 이상이다. 그러니까는 20% 이상이니까 5분의 1이 되는지를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따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를 5로 나눠서 해보는 방법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다 5배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5배라는 게 여러분들이 반가워요? 이걸 5로 나누는 게 반갑습니까? 얘를 5배 하려고 하면은 숫자가 좀 크잖아요. 8888이니까는 그래서 이거 5로 나누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벌써 5, 7이 35 하니까는 좀 가볍게 되잖아요. 자, 한번 해보죠. 바로 해보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5, 7이 35. 그 다음에 5, 1은 5 됐고 7이 35 됐고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돼요? 700이니까는 1 되고 하면 270이 남죠? 그럼 5, 25, 22가 남으니까 한 4. 대략 한 71,154가 바로 어떻게 된다? 이게 바로 20%에 해당되는 수치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78,000명이니까는 요 수치보다 더 크니까 20% 이상이다. 와, 맞네요. 따라서 보기 기억과 니은에서 바로 OK가 되었기 때문에 4번, 볼 것도 없이 4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보기 디귿과 레율은 크게 문제가 안 되죠. 뭐 디귿에 보시면은 입학생 수 대비 졸업생 수의 비율, 그죠? 그건 또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입학생 수 대비 졸업생의 뭐뭐 대비, 그죠? 뭐뭐 대비라고 했으니까는 이것도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입학생 수 대비 졸업생의 비율.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입학생 수 대비 졸업생의 비율은 공립대학하고 국립대학 또 비교해 보는 거죠. 그죠?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공립대학이 더 높다. 이렇게 나누면 요걸 나누니까 1이 좀 넘는 거잖아. 그죠? 예를 들면 1이 넘는데 이걸 나누면 1보다 조금 작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군요. 그죠? 그러니까 공립대학이 더 높다. 그러니까 벌써 이것도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검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3번을 봅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1교시는 요 14번까지 살펴보려고 해요. 자, 13번 보시면요. 다음 표는
자, 2014에서 2018년 갑국 체류 외국인 수 및 체류 외국인 범죄 건수에 관한 자료입니다. 보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표는 우선 외국인 수하고 체류 외국인 범죄 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면요. 연도별 우선 체류 외국, 여기는 외국인 숫자, 여기 범죄 건수를 이렇게 합법, 불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이죠. 자, 우선 보기 기억. 자, 매년 불법 체류 외국인 수는 체류 외국인 수의 10% 이상이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의 10% 이상인지, 그죠? 10% 끝에 하나를 꼬리를 떼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많죠. 많죠. 126 벌써 많고, 139 괜찮고, 1445 됐고, 꼬리표 떼어내면 이렇게 되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크지 않은 10% 이상이다. 기억은 맞습니다. 자, 따라서 기억이 맞기 때문에, 일단, 1번, 4번, 5번이 후보가 되는데, 아직은 이제 오리무중이죠. 자, 니은 보죠. 불법 체류 외국인 범죄 건수. 자, 이제 범죄 건수를 보는 겁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 그죠?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해 합법 체류 외국인 범죄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도 가장 높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돼요? 보기 니은은 지금 먼저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죠? 절대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이니까 이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범죄 건수가 증가율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건 절대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디귿 보죠. 체류 외국인 범죄 건수가 전년 대비, 자, 체류 외국인 범죄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때는 언제예요? 요때 감소했죠? 그 다음에 요때 감소했죠? 여기 늘어났고. 자, 그때는 합법하고 불법 범죄 건수 둘 다 전년 대비 감소했다. 자, 어때요? 합법도 감소했고 불법도 감소했죠. 그 다음에 이게 다 감소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건 감소고, 아, 여긴 증가했고.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디귿은 아웃이에요. 자, 일단 기억이 맞고 디귿이 틀렸으니까 어때요?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보기에 1, 4, 5번인데 디귿이 틀렸으니까는 4, 5번이 날아가니까는 자연스럽게 보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 정도를 살필 수 있고요. 다음 14번. 자, 주어진 그림은 한국, 일본, 미국, 벨기에의 자, 이렇게 세계 연도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이들의 근거에서 해당하는 국가를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이에요. 그래서 4개 국가, 연도가 경과할수록 배출량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저감하는 좀 이러한 어떤 환경보호적 어떤 그 조치가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을 보시면요. 우선 첫 번째, 2010년 대비 2020년 감소율은 한국이 제일 높대요. 그죠? 감소율이, 그러니까 가장 많이 떨어진 국가를 보는 거죠. 제일 많이 떨어진 국가는 어디입니까? 지금 한국이 이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죠? 벌써 157.4에서 97을 떨어졌고, 또 많이 이렇게 떨어졌죠. 네모니까. 이거는 벌써 아니고요. 그죠? 여기 144에서 93.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벌써 포인트가 벌써 어떻게 돼요? 이건 50, 60 정도 떨어진 거고요. 이게 벌써 이제 압도적이죠. 그리고 제 A 국가도 172에서 113이니까는 이것도 59% 포인트니까 퍼센트 포인트로만 봐도 이게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감소율이니까는 원래는 이제 퍼센트로 따지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배출량 자체를 킬로미터당 이제 그램수로 보더라도 상대적으로도 이게 좀 그램수가 더 많이 절감이 됐으니까는 그래서 우리 B 국가가 여기가 이제 한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한국. 그죠? B 국가가 한국. 다음 두 번째. 2015년 한국과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2015년 배출량 기준 차이는 30 이상이다. 자, 한국은 아까 여기라고 그랬죠? 요걸 한 30 이상이니까 어떻게 돼요? 30 이상이니까는 여기가 되는 건가요? 그죠? 그죠? 30 이상이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그 국가는 일본이다. 그래서 요 D 국가가 일본이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2020년 배출량 기준은 미국이 한국 벨기에보다 높다. 자, 여기에 한국이었죠. 그리고 아까 여기가 일본이었죠. 여기 일본. 여기 한국.
그러니까 미국은 어디예요? 미국은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그죠? 미국은 한국과 맨 밑에 벨기에보다 높다.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 요 C가 요게 벨기에가 되는 거고, 요거 점, 여기가 이제 미국이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따라서 A, B, C, D 해보면 일단 A가 미국이고 B가 한국. 정답 벌써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자료 해석 영역 총 이제 그 14문제를 먼저 살펴봤고요. 두 번째 강에서 나머지 25번까지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